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누군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SNS 마케터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고요. 위드인 광고 대행사의 팀장으로 있습니다. 위드인 광고 대행사에서는 주로 SNS 마케팅 기획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현업 컨설턴트 및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컨설팅이나 강의를 하는 내용은 페이스북, 블로그, 네이버 쇼핑, 인스타그램을 크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유료 광고, 스폰서드 광고의 기획과 생산 혹은 컨텐츠 제작에 대한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고, 블로그는 이제 네이버 마케팅이라고 말하는, 흔히 네이버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기자단, 체험단, 그리고 키워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쇼핑은 상품 등록을 하는 방법부터 네이버 쇼핑 상위 노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스폰서드 광고만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초보자용 인스타그램 마케팅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해시태그 마케팅에 대한 내용도 컨설팅과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조금 다른 마케터나 다른 강사분들과 조금 다른 점은 저는 이제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진 않고요. 요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네이버 쇼핑, 인스타그램처럼 서로 다른 플랫폼들을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강의에서도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네이버를 연동하는 방법,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을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그 부분 꿀팁 같이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ROI를 높여주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초보자를 위한 해시태그 마케팅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때그때 질문해 주시면 바로 답변을 성실하게 해드릴 테니까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인스타그램 계정을 여러 개를 추가하는 방법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우선 인스타그램 홈 지금 다 핸드폰 다 꺼내주시고요. 네, 여기 프로필 버튼 누르시고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밑으로 쭉 내리시면 계정 추가 있습니다. 이 계정 추가 섹션 눌러주세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이 화면 나와요. 막 자주색이었다가 파란색이었다 그러는데 여기 맨 밑에 가입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가입하기로 가입을 하실게요. 이거 누르시면 바로 이 인증코드 입력하는 거 나옵니다. 인증코드 입력해 주시고요. 다 되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름,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입력하는 창이 있는데요. 이거 나중에 설정 가능하니까 지금은 대충 하실게요. 이름은 본인 이름 적으시면 되고요. 사용자 이름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입니다.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다 입력해 주시고요. 네, 지금은 일단 간단하게 하실게요. 네, 그 다음 이 화면 나옵니다. 페이스북 연결 화면 나오는데 일단 건너뛰기 하실게요. 나중에 설정 가능하니까. 그리고 연락처도 건너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 찾아보기 나오는데 이거 완료 누르시면 계정이 딱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계정 이 홈 화면 바로 나오는데 여기서 프로필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 옆에 버튼 하나가 생깁니다. 요 체크 포인트가 하나 생기는데 요거를 눌러주시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계정들이 이렇게 나와요. 계정을 생성하는 데에는 핸드폰만 있으면 계정 몇 개든 생성 가능하고요. 이 하나의 모바일로 관리할 수 있는 계정은 최대 5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최대 5개 계정 관리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다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인스타그램 계정은 핸드폰만 있으면 계정 제한 없이 생성 가능하시고요. 하나의 핸드폰으로 최대 5개까지 관리 가능하니까요. 최대 5개까지 만드셔서 연동해가지고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짧게 용어 정리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DB란 데이터베이스의 줄임말인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름이랑 전화번호면 DB 데이터는 충분하고요. 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DB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전환율이란 소비자가 광고나 컨텐츠를 본 후에 내가 원하는
행동을 취하는 비율을 전환율이라고 하고요. 컨텐츠는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게시물 등을 컨텐츠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플랫폼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시장성을 띠고 있는 곳, 대표적으로 SNS가 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알고리즘은 이런 플랫폼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유저를 관찰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잡한 규칙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시태그는 다들 알고 계시죠? 샵 키워드 형태가 해시태그고요. 이를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DM은 인스타그램에서 1대1 채팅을 하는 기능인데, 다이렉트 메시지의 줄임말을 DM이라고 하고요. 도달률이란 컨텐츠를 올렸을 때 컨텐츠가 소비자에게 노출이 되는 비율을 도달률이라고 합니다. 저품질 계정이란 알고리즘의 판단에 의해 부적합한 유저로 판별이 되어 이용에 제한 및 불편함이 생긴 계정을 저품질 계정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고품질 계정은 이런 알고리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그런 계정을 고품질 계정이라고 합니다. SEO는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의 줄임말로 검색 엔진 최적화를 의미하는데, 이는 네이버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고요. 작업은 진정성을 통해서 계정을 성장시킨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키워낸 팔로워 같은 거를 작업이라고 하고요. 네이버에서는 주로 트래픽 유도, 서로이유 추가 등을 작업이라고 합니다. 체류 시간이란 하나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데 걸린 시간이고요. 이런 컨텐츠 하나하나의 체류 시간을 평균 수치로 나타낸 것이 평균 체류 시간입니다. 그리고 품앗이란 작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 팔로워라든지 트래픽이라든지 이유 추가를 하는 것을 품앗이라고 하고요. 컨텐츠의 생성과 소비는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것을 생성이라고 하고, 컨텐츠를 보는 것을 컨텐츠의 소비라고 합니다. 관련 해시태그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검색했을 때 하단 부분에 네이버의 연관 검색어처럼 뜨는 것을 관련 해시태그라고 하고요. 연관 검색어는 네이버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하단 부분에 뜨는 것을 네이버의 연관 검색어라고 합니다. 시즌 키워드란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화이트데이 선물 등 짧은 기간 동안의 이슈를 활용한 키워드를 시즌 키워드라고 하고요.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에서는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 페이스북에서는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 블로그에서는 이웃이나 투데이가 많은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하고요. 랜딩 페이지는 업체 및 업체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혹은 소개하는 페이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의 홈페이지가 랜딩 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태그란 이제 SNS에서 골뱅이 하고 이제 친구 이름을 입력을 하면은 친구가 소환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태그라고 합니다. B2C란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의 줄임말로 기업 대 소비자 간의 소통을 의미를 하고요. C2C란 커스터머 대 커스터머로 소비자 대 소비자의 소통 형태를 C2C라고 합니다. 잠재 고객이란 나 혹은 내 업체의 분야 및 관심사에 속해 있는 사람을 모두 잠재 고객이라고 하고요. 혹시 용어 중에 어려웠던 용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더 추가로 설명을 듣고 싶으신 용어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이렇게 크게 인스타그램 알아보기, 구매 전환율 높이는 방법, 영업하기, 진성 DB 모으기인데요. 특히 집중해서 봐주셔야 할 부분은 이 해시태그 유도, 해시태그 마케팅 부분과 다른 플랫폼과 연동하는 부분, 그리고 진성 DB를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원 마케팅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름 참 거창하죠. 영원 마케팅이라는 것은 돈이 아닌 시간을 투자하는 마케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돈보다 중요한 황금 같은 시간을 투자하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 끝나시고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인스타그램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큰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공 사례가 없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 성공 사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 꼭 성공 사례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원 마케팅이란 돈이 아닌 시간을 투자하는 마케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까지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공 사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을 알려드릴 건데요.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은 하나의 컨텐츠를 올릴 때 노출할 수 있는 해시태그의 개수는 25개,
그리고 1시간 내에 좋아요를 클릭할 수 있는 개수는 30에서 50개. 그리고 DM을 보내는 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계속 보낼 수 없고요. 어느 정도 보내다가 DM 메시지가 전송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도달률은 지금 70%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70%는 원래 인스타그램에는 도달률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원래 100% 도달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 70%의 도달률이 적용이 되면서 많은 업체들이 휘청휘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도달률이 페이스북에도 처음에 70%의 도달률을 기록을 했는데 이 도달률이 입력하고 1년도 안 돼서 지금은 30%, 심한 경우엔 1% 정도의 도달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도달률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루빨리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해주시는 게 하루하루 유리한. 네. 도달률의 70%에 대한 공식 자료를 보신 건가요? 아니면 직접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도달률에 체크를 하신 건가요?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 공식에서 자료가 나왔던 자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유저들이 도달률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알고리즘은 별로 안 중요해요. 지금 알려드렸는데 이거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계정마다 다 틀려요. 1회 컨텐츠당 올릴 수 있는 해시태그 개수가 계정마다 다 다르고요. 1시간 동안 클릭할 수 있는 좋아요 개수도 다 다르고요. DM을 보낼 수 있는 개수도 다 다릅니다. 지금 이 도달률도 틀려요. 요거는 평균 70%고 페이스북에서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도달률이 70%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계정마다 다르다고 했죠. 그러면은 좋아요를 150개를 누를 수 있고 해시태그를 입력했을 때 노출이 되는 게 30개 이상 노출이 되는 계정 A와 좋아요를 30개밖에 누르지 못하고 해시태그를 10개밖에 입력하지 못하는 계정 B는 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훨씬 좋을까요? 당연히 계정 A가 훨씬 좋겠죠. 요거를 이제 고품질 계정이라고 하고요. 요걸 저품질 계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요 계정 A와 같은 고품질 계정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은 해시태그 25개, 좋아요 30에서 50개, DM 제한, 도달률 70%라고 했지만 요건 알 필요 없습니다. 알면 좋지만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계정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 고품질 계정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는데 요거 정답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커피빈 아메리카노 쿠폰 하나 드릴게요. 네, 정답 나와 있습니다. 정답 나와 있어요, 여기. 네, 진정성 맞습니다. 네, 이따가 커피빈 아메리카노 쿠폰 하나 받아가시고요. 네,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 고품질 계정으로 저는 진정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어떠신가요? 좀 식상하신가요? 네, 좀 식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인스타그램 마케팅에서의 핵심은 이 진정성이거든요. 아까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알려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아까 그 4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은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의 최종 목적은 이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는 유저와 작업을 하는 유저를 분별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성을 잃지 않으셔야 고품질 계정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인스타그램 하실 때 좋아요 어떻게 누르세요? 이렇게 혹시 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속 누르지 않으신가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저품질 계정 걸리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체류 시간이 짧아서 그러는 거고요. 이 체류 시간이 짧으면 인스타그램에서는 이 유저에 대한 점수를 낮게 평가를 해버립니다. 이런 점수가 계속 낮게 측정이 되면 결국은 저품질 계정이 돼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계정 B처럼 좋아요 30개밖에 못 누르고 해시태그 여러 개 입력했는데 10개밖에 노출 안 되는 이런 계정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해시태그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왼쪽이랑 오른쪽 어떤 컨텐츠가 더 상업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왼쪽이랑 오른쪽 어떤 컨텐츠가 더 상업적으로 느껴지세요? 왼쪽이 더 상업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왜 왼쪽이 더 상업적으로 느껴지시나요? 그쵸?
여기는 해시태그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죠. 반면에 오른쪽은 해시태그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요 두 가지 컨텐츠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로스트 가든 데일리라는 똑같은 계정에서 올린 컨텐츠고요. 두 번째는 둘 다 사람이라는 컨텐츠를 사용했던 거고요. 세 번째는 요 해시태그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입력이 됐습니다. 근데 이쪽은 해시태그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이쪽은 해시태그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죠. 이 차이는 바로 덧글의 차이입니다. 이 컨텐츠의 덧글이 바로 요 화면인데요. 지금 이 컨텐츠에는 해시태그를 덧글에 입력을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덧글에 입력을 하긴 했어요. 로스트 가든 데일리 해서 여기도 덧글에 해시태그를 입력한 겁니다. 근데 차이는 바로 요 덧글들이에요. 유저들이 남긴 덧글. 인스타그램은 기본적으로 컨텐츠에 덧글이 노출이 되는 게 최신 덧글만 두세 개 정도가 노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세 개의 덧글이 노출이 되고 이게 지금 밀려서 컨텐츠에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덜 상업적으로 느껴지시죠. 이런 세세한 부분이 이렇게 좋아요의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죠. 자, 해시태그 입력하는 방법 정리 한번 더 해드릴까요? 해시태그를 입력할 땐 컨텐츠가 아닌 덧글에 해시태그를 입력해 주시고요. 덧글을 입력한 후에 두세 개의 덧글이 달리면 좋지만 안 달릴 수도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 계정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해서 두세 개의 댓글을 인위적으로라도 달아주셔서 해시태그의 덧글을 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팔로워를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팔로워를 늘리는 방법은 인스타그램에는 소통이나 선팔이나 마팔 같은 품앗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해시태그들이 있습니다. 이 품앗이를 해주시면 팔로워가 금방금방 느는데요. 근데 소통, 선팔, 마팔 검색하면 실시간으로 컨텐츠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럼 이 많은 사람들과 품앗이를 하느냐? 그렇게 하시면 저품질 계정 걸리고요. 이때도 진정성을 잃지 않으셔야 돼요. 품앗이도 진정성 있게 내 분야 혹은 내 관심사가 같은 내 잠재 고객의 사람들과만 품앗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 품앗이를 잘 하시면 일주일 안에 팔로워 1000명 정도 모으실 수 있고요. 아무리 못 하시는 분들도 한 달이면 1000명 모으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명 정도만 마팔을 하면 한 달이면 900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품앗이는 진정성 있게 하루에 30명 정도를 목표로 한 달에 1000명을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품앗이는 1000명 정도가 되면 그 이후로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팔로잉이라고 뜨죠. 그 팔로잉이 수치가 너무 높아도 이 업체는 이 마팔을 통해서 계정을 키웠구나 라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1000명 정도가 되면 멈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은 한 콘텐츠에 올릴 수 있는 해시태그 25개, 1시간 내에 클릭 가능한 조회 30에서 50개, DM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도달률은 70%인데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네,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리고 해시태그를 입력할 땐 컨텐츠가 아닌 덧글에 입력을 해주고 그 이후에 덧글 2개 이상 달아서 해시태그가 달린 덧글을 밀어버려서 덜 상업적인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품앗이를 할 때는 이런 품앗이 성격을 가진 해시태그를 검색해서 품앗이를 하는데 이때 품앗이도 진정성 있게 내 잠재 고객한테만 품앗이를 해주세요. 그리고 실질적인 매출을 위한 고민, 어떤 것을 고민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어떤 걸 고민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전환율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한번 소비하고 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환율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 전환율을 어떻게든 높여주셔야만 우리 업체의 매출이 올라갑니다. 지금 이 전환율을 높이는 방법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